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쪽에서 임명장 안 받게 하는 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 A씨가 한 전화 내용입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검찰이 다 알고 있어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전화를 했을까?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전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사안인 것을 정치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인데 왜 전화를 했을까? 왜 조국하고 그렇게 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모두 다 참석해서 여당 전체가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일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옵니다. 사건의 전모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는 전화에 대해 더욱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최성해 총장은 전날 아침 11시 한 45분경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서 오전 11시 45분쯤 여권 핵심 인사 A씨, 유시민 씨로 아마 알려져 있습니다. A씨로부터 조 후보자를 낙마 위기에서 살리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시민 씨가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드릴게 하며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고 합니다. 유시민 씨는 최 총장에게 표창장에 총장 직인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을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에게 정식으로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참 머리도 좋죠. 이 정치를 이렇게 오래 하면 이렇게 이 작전을 짜고 공작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납니다. 범인으로서 아무리 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총장 직인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을 정경심 씨에게 위임했다, 이렇게 하면 둘러서 이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으니까 최 총장은 유시민 씨에게 저쪽에서 이제 조국을 임명장 안 받게 하는 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검찰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유시민 씨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것이 동아일보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보도가 나가자마자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는 그 인물이 유시민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나왔고, 유시민 씨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최성해 총장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언론 보도가 굉장히 조 후보자를 도덕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시나리오로 짜여져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죠. 의혹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공격하는 건 아니죠. 범법을 했으니까 공격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공인이고 대학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언론과 검찰에 해달라는 제안을 하겠느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은 누군가는 옳은 거죠. 그럼 최성해 총장이 그렇게 조작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유시민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밝히겠냐. 그렇게 최성해 총장이 머리 좋은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잔머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만들어낼 수 있지 학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죠. 유시민 씨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해당 언론 동아일보 보도는 100% 기자가 곡해 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 이야기가 우습습니다. 저도 유튜브 언론인이나 기자들처럼 취재를 열심히 한다. 그래 취재차 전화를 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죠. 아무튼 참 실망스러운 일이고 진실을 왜 이렇게 덮으려고 노력하는 건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건이 총걸기한 것 같습니다. 비교적 합리적인 인물로 통하는 이낙연 총리도 검찰이 정치한다 덤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니까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검찰이 정치한다고 그렇게 낙인을 찍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권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압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조국을 구해야 된다. 옳은 일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드문 일인가.
그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비교적 합리적인 인물로 통하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한다 이런 이야기 할 인물은 아니죠. 그만큼 압력이 아마 더 셌던 그런 모양입니다. 조국이 무엇인데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조국 구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털어놓는지 참 놀랍습니다. 조국이 뭡니까? 조국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그렇게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들까지 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냐 이야기죠. 국민들은 말을 안 할 뿐이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바본 줄 아는 모양이에요. 눈만 뜨고 숨만 쉬는 그런 동물로 아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댓글만 들어가 보면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 눈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생업에 바쁘고 다들 입을 다물고 있지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누가 잘하는 것인지 누가 잘못하는 것인지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덮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분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을 덮고 진실로 둔갑시키는 무리한 조치를 취하면 결국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국민들이 저항한다는 겁니다. 먼 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저항을 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국민들을 속이고 검찰을 압박하고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거짓말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국민들이 가만 안 있죠. 지금 벌써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진실을 왜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둔갑시키려 하냐 이야기죠. 두고 보시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아마 대단한 그런 정치적 공경에 취하게 될 겁니다. 진실을 진실대로 인정하는 것, 거짓을 거짓대로 인정하는 것은 배움이 없더라도 사람이면 지켜야 될 일종의 도덕이자 윤리이자 그 합법에 해당하는 것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